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역시 또 멀리 갑니다. 경남 남해에 갔다가 거제에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올 예정인데, 만나야 될 분이 세 분입니다. 이제 세 곳의 그 펜션 부지를 답사를 하고, 오늘도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번 제 영상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큰 일을 결정하는데 믿을 수 있는 전문가가 옆에 있다면 한결 마음이 가벼울 겁니다. 상담 의뢰자분들이 기대한 만큼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미리 현장 답사지 주소를 받아서 검토를 한 후에 멀리 현장으로 떠납니다. 가끔 밀려오는 의뢰를 모두 받아들이게 되면 종종 저를 돌아보지 못하고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일정이 그랬습니다. 저는 보통 지방 출장을 가면 2곳 정도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경남의 남해와 거제 세 곳을 가게 됐고, 그중 한 곳은 첫 번째 답사지와 2시간 반이나 되는 거리였습니다. 결국 집에서 새벽 3시에 떠나서 하루 동안 약 1000km 이상을 운전하게 됐습니다. 이른 새벽에 떠나서 피곤함에 차문을 몇 번이고 열고 닫고 달리다 보니까 저 멀리 해가 떠오릅니다. 지금 아직도 동해 트기 전인데 휴게소, 옥산 휴게소에 와 있습니다. 저는 출장길에 이 시간대를 가장 좋아합니다. 기분 탓이겠지만 머릿속이 가장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한 지 5시간이 조금 넘어서 첫 번째 답사지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답사는 오전 8시에 시작하게 됐고, 처음 만난 사업자는 매우 친근한 이미지의 젊은 부부였습니다.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 얼굴을 보니 먼 길을 달려왔던 피로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약속 한번 반갑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저 주차장이 저 위에인데 이게 보통 이렇게 또 내려가신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원래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저 위에 아까 요 내려온 길을 끄는 길도 하나 있거든요. 그렇구나. 어쩐지 이쪽이 맞나 싶었었어요. 요 앞에 계시던 분은 요걸 약 2시간가량 맡아서 운영할 펜션이 어떻게 변신을 해야 할지 설명을 했고, 저는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에 만날 분은 객실료가 매우 높은 풀빌라를 만들 계획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현장 답사지에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행분들이 있으신 건가요? 네, 언니들. 그러시구나. 전에 뵀었던. 응, 한다고. 예. 좀 날씬해지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날씨는 제가 당일 다녀온 세 곳의 펜션 중에 첫 번째 펜션을 제외하고 2곳은 모두 고급 풀빌라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 화려한 풀빌라를 건축하기에는 참 좋은 부지였습니다. 물론 높은 숙박료로 펜션이 만들어지게 되면 운영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습니다. 관리 면적이 적어지고 영업에 좀 힘을 빼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숙박료를 적어도 40~50만 원 이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펜션이 조금 더 멋지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과연 손님들에게 높은 숙박료를 받을 수 있는 펜션이 될까요? 요즘에는 워낙에 고가의 럭셔리 숙소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멋진 건축물을 벤치마킹해서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은 후에 객단가를 높이는 영업 방식은 조만간 시들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앞으로는 높은 수준의 펜션과 더불어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하는 고객들이 점차 늘어날 겁니다. 요즘에 새로 만들어지는 펜션은 너무나도 멋집니다. 벤치마킹할 대상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펜션 수준이 점점 높아져만 갑니다. 그런데 그런 멋진 펜션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 그만큼 경쟁은 치열해지고 고가의 펜션은 객단가를 낮춰서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오픈한 펜션은 좋은 객실료를 받을 수 있지만
금세 희소성은 결여될 것이고 객단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미 제가 다녀왔었던 거제도에서도 그런 현상은 일어난 지 오래됐습니다. 예전에는 4, 50만 원대 펜션으로 오픈돼서 운영되던 곳이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20만 원대 중반에서 30만 원대 중반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풀빌라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상담을 나눈 분도 주변에서 나름 인기 있는 좋은 펜션을 벤치마킹해서 적당한 객단가를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는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더 높은 이미지를 고민해보라고 전했습니다. 1박에 40만 원만 넘어가도 꽤 높은 숙박료입니다. 여행을 많이 다녀보거나 고급 숙소를 많이 경험해봤었던 분들은 1박에 4, 50만 원이 넘어가는 숙소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비싼 숙박료를 손님들에게 받아내기 위해서 펜션 측에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애석하게도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1박에 50만 원짜리 객실을 만들어 놓고 새로운 손님이 올 때마다 이불 커버를 매일같이 갈아줘야 되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푸켓의 풀빌라 리조트를 창업 컨설팅할 때 객실 관리를 하는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멋진 침대를 포함해서 객실 내부의 모든 공간이 손님이 들어왔을 때 환영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매일 새롭게 관리한다고 합니다. 하루는 제가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긴 시간 동안 꽤 꼼꼼히 지켜본 일이 있었습니다. 객실을 관리하는데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객실이라면 고가의 객실료를 지불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러그가 깔려있는 위치와 디자인이라든지 소파 테이블 위에 올려진 소품들의 스타일링, 샴, 필로우, 쿠션까지 침대 위에 놓인 쿠션들이 하나하나 신경을 쓴 듯한 모습이 느껴져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해외의 고가의 풀빌라들을 보게 되면 사전에 고객들의 성향과 여행의 목적을 파악해서 소품들을 변경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허니문으로 떠나온다면 좀 더 예쁘고 로맨틱한 소품들을 객실에 비치하는 겁니다. 제가 출장 당일에 만났었던 분들 중에 한 분은 그렇게 꾸밀 자신이 없어서 객단가도 조금 더 낮추고 조금은 무난한 펜션으로 만들면 어떻겠냐고 묻기도 했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배워보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펜션 운영자가 고객에게 비싼 객실료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럭셔리 펜션을 창업하려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고가의 객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할 것인가요? 그리고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나요? 이제는 노력해야 됩니다. 고가의 숙소를 이용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요즘 고객들의 눈높이가 매우 높습니다.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오늘 책정해 놓은 50만 원이라는 숙박료는 고객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점점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런 날이 금방 오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1세대 펜션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서부터 지금까지 국내 펜션과 여행업이 발달해온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매년 지속적으로 지나왔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지만 처음에 유럽 스타일의 목조 건축물이 얼마나 멋졌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펜션들을 1세대 펜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벽화가 그려진 펜션 객실이 얼마나 특이했습니까? 그리고 객실 침대 옆에 제트 스파가 들어간 것이 얼마나 멋졌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디자인과 연출이 과연 고객들에게 잘 먹히고 있나요? 이젠 눈에 익어버려서 독특함은 희석됐습니다. 최근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고급형 풀빌라들도 많이 눈에 익혀진다면 역시 독특함은 희석될 것입니다. 이제는 고급 펜션을 만들기 위해 높은 수준의 건축물은 당연한 것이 됐습니다. 이제는 고급 펜션이 제시한 객단가를 소비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큼의 분위기로 가꾸고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펜션이 완성되는 동안 꼭 배워보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별 조언을 하지 않아도 펜션을 어떻게 가꾸고 손님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잘 파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쉽지만 분명히 선천적인 성향과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정립된 가치관 역시도 이 사업을 할 때 매우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급 풀빌라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모쪼록 새롭게 이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준비해서 창업하길 바랍니다. 저는 저에게 상담을 신청하는 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의뢰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내 조언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도 있습니다. 펜션을 하려면 적어도 수억에서 수십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투자금을 모을 정도의 분들이라면 모두 현명한 판단으로 살아온 분들이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분들일 텐데 제가 이런 삶에 대한 조언을 한다는 게 스스로 어렵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워낙 큰 투자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한 말씀 남겨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